바다에서 만나는 문학 22회입니다. 해중주 이야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번 시간에는 우리가 물이 되어라는 시를 낭송해 드렸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인이 말하는 물의 이미지가 좀 느껴지셨을까요? 지금 화면의 시의 본문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시 작품들 중에 물의 이미지를 잘 표현한 시 작품을 많이 들 수 있는데요. 이 작품 우리가 물이 되어라는 이 시는 그런 작품들 중에 하나입니다. 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상이 있겠는데요. 이 시는 마치 비가 내릴 때 또는 많은 비가 내린 후에 겨울이나 강에서 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삶과 죽음과 허무와 희망을 노래한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참 대단한 작품이지요. 이 자막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으면서 감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저는 읽으면 읽을수록 참 대단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혹시 이 다음에라도 가슴이 답답할 때 이 시를 소리를 내어 한번 읽어 보십시오. 아마 먹먹한 게 좀 풀리고 후련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문학 작품을 하나 감상하시겠는데요. 물의 이미지와 관련된 시 작품 중에는 이런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김소월이라는 시인. 이 시인의 작품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너무나 유명한 작품인데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는 잠시 동심으로 돌아가셔서 이 유명한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저 멀리 섬진강, 낙동강 아니면 소양강 같은 강가에서 햇빛이 반짝 반짝이는 아침인데요. 갈대밭에 무수한 갈대들이 손을 흔드는 강변에서 계십니다. 음악 듣습니다. 방금 감상하신 노래는 유튜브에서 인용했는데요. 이 곡을 연주하고 부르신 분들의 이름은 소개되어 있지 않군요. 이 곡을 올려주시고 노래를 불러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곡을 들으니 어떻습니까? 어느 맑은 날, 햇빛이 쨍쨍한 날, 아침에나 또는 저녁에 눈부시게 빛나는 강변에 서서 모래밭에 모래빛과 함께 흘러가는 강물이 있고, 강가에서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잎의 애련한 모습과 함께 왠지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마음속이 왠지 정화되는 듯한, 깨끗해지는 듯한 느낌이 있겠는데요. 이런 느낌은 흘러가는 강물이 있기에, 그러니까 물의 이미지, 물의 심상이지요. 물의 이미지로 인해 생겨나는 정서현상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김소월 시인의 이 시는 강가에서 바라보는 풍경과 관련이 있는데요. 육지와 물이 접하는 지대를 우리는 흔히들 조간대라고 부르지요. 이 조간대에는 늪이라든지 뻘이 있는데요. 육지와 바다가 서로 끊임없이 무엇인지 주고받으면서 지구 생태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흔히들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이 조간대를 인위적으로 흙으로 메우고 시멘트로 바르는 일들이 벌어지곤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개간이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땅을 얻기 위해서거나 어항이나 상항을 건설하기 위해서, 또는 해양 레저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마리나 시설이라고 그러죠. 이런 식으로
자연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간대를 시멘트나 플라스틱 구조물로 암벽을 세우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번 시험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콘크리트 구조물로 방파제를 막은 한국 바닷가에서나 또는 플라스틱이나 금속 재질로 장교를 세운 곳에 있어서 거기 밀려오는 물결이 부딪히는 파도 소리 말입니다. 이 파도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와 같은 인공 구조물이 있는 육지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는 거의 한결같습니다. 오직 한 가지의 소리만 납니다. 아침이나 저녁이나 바람이 불거나 잔잔하거나 계절이 바뀌어도 그 소리는 똑같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개발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자갈이나 모래나 바위가 있는 바닷가나 그런 암벽의 언덕에 서서 거기에 서서 자연이 만든 구조물에 저 멀리서 밀려와서 부딪히는 파도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간마다, 계절마다, 날씨마다 각각 그 소리가 다르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바닷가에서 바다를 끼고 수많은 시작품들이, 노래들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해양을 끼고 있는 어떤 지역,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바다는 말이죠,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싶어 하거든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노래를 하면서, 시를 낭송하면서 기뻐 박수를 치기도 하고 슬픔에 젖기도 하고 찬란한 슬픔의 노래를 속삭여 주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이 떠나갈 듯한 분노의 음성으로 다가오기도 하지요. 만약에 이러한 바다의 노래, 바다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없다면 우리의 심성은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어느 여름날의 일입니다. 아주 맑은 날의 저녁에 시골 어촌 마을 바닷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발이나 손을 뻗으면 바닷물이 바로 옆에 와닿는 그런 갯가에서 길을 따라서 시인과 과학자, 친구지간인 시인과 과학자 이 두 사람이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시골이어서 차도 잘 다니지 않고 사위가 그저 고요해서 사색을 즐기기에 딱 좋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은 물론 새소리조차 들리지 않던 그 시간에 갑자기 무슨 소리가 났습니다. 두 사람은 가던 걸음을 멈추고 동시에 주변을 돌아봤습니다. 당연히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는데요. 가만히 살펴보니 소리는 조석이 흐르는 소리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밀물, 바닷물이 육지로 들어오는 밀물이 시작된 겁니다. 밀물이 시작되는 그 순간을 두 사람은 소리를 듣고 알게 된 건데요. 두 사람이 산책을 시작할 때 조석은 정조였습니다. 이 조석에서 정조라는 것은 썰물과 밀물이 또는 밀물과 썰물이 서로 교대되는 시간에 일어나는데요. 이때 조석이 일시 정지되어 바다는 잔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두 사람에게 들렸던 소리는 그때가 바로 밀물과 썰물이 교대되고 나서 잠시 동안 바닷물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가 지금 막 밀물이 시작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찰랑하고 물결치는 소리가 났던 겁니다. 나중에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두 사람은 그때 느꼈던 느낌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때 두 사람은 당시에 똑같이 어떤 강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느낌은 서로 달랐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그러니까 시인은 이렇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나는 그때 누군가 나에게 부드럽게 속삭이듯 말을 거는 것 같았네. 여보세요 라고 말세. 그런데 친구인 과학자가 하는 말은 많이 달랐습니다. 나는 그때 이런 느낌이 들었네. 바다의 운동, 조석의 운동을 있는 그대로 느꼈지. 물론 매우 실감나게 매우 강하게 느꼈지. 마치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류 인력의 자연현상을 떠올렸던 것처럼 말일세 라고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눈 겁니다. 지금 마을의 바닷가에서 시인과 과학자가 산책하면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일들도 물론 물의 이미지, 물의 심상과 관련이 있겠죠. 여기에서 물이 빠지면, 바다가 빠지면 물과 관련된 자연상이 우리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방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는 성립되지 않겠습니다. 지금 바다에서 만난 인문학 22번째 순서로 해중주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해중주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